자, 지금 시간 10시 2분이고요. 우리 훈님께서 종목 AS를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DB하이텍을 19,000원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31,000원에 20%, 50%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IT 쪽을 주력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의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매각이 쉽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보시면 급격하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 기준이 부티크에서 SK 창구를 통한 부티크의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주식수가 4,400만 주짜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9천억, 거의 1조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 되는데, 요 당시에 SK 창구를 통해서 부티크, 그러니까 개인 매수로 잡혔어요. 그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움직였는데, 그들은 차익 실현을 그렇게 고가에서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자기들이 사고 누군가 따라붙어 주지를 않았거든요. 누군가 붙어줘야 수익이 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가고, 뭐 시장 상황도 잠시 이제 주춤거리면서 흔들렸죠. 금리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 기준 잡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2016년도 2015년도 말 2016년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 기준에서의 흔들림, 이렇게 꺾이는 모습 같이 이제 동반적으로 연출이 됐다가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죠.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소형주도 수급이 들어와야 어찌됐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급이 들어와야. 예? 모든 종목이든 대형주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 들어오고 그 수급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 기관입니다. 그 이쪽에서 던진 물량을 다 받아서 여기까지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당겨놓고 그 다음 수급 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그죠? 전부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개인들이 또 뺏겨졌는데 요 뺏겨진 흐름이 저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뺏긴 그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쪽도 그 정확히 따지면은 7월인데 7월 15일이든가요? 1일부터 한번 쭉 보죠. 그렇게 해서 IT 쪽에 이제 그 수급 개선폭이 나오는 게 이쪽은 22일이네요. 하반기에 대부분 IT 종목에 누적 수급이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그 개인들이 440만 주 10% 뺏겼죠.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960만 주까지 매수를 했어요. 거의 뭐 20% 이상 월등하게. 예? 외국인이 만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들의 평균 단가가 7월 22일 이후의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2만 1,000원대 수준입니다. 손바뀜 나와서. 매수가 2만 1,000원대죠. 2만 1,037원.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20%의 매집이 되는데 프리미엄이 없다? 웃기지도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1조에 다다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규모는 일단은 아니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어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에 우리가 설정을 해서 접근했을 때 12월 달 기준에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를 최대 폭을 20%까지 20% 맞나요? 30%까지인가요? 하여간에 뭐 최대 폭으로 실어서 가지고 왔다가 29,000원, 3만원대 다 전량 차익 실현을 했죠. 그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락에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12%, 13% 가까운 그렇게 해서 이 고점 라인에서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팔고 우리는 우리 지금의 주력주. 어찌 보면 이제 되돌림의 흐름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본다면 우리 주력주보다 바닥 대비 반발력은 어마어마한 거고 고점 대비 눌림폭은 또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스윙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그 급락전에 들어갔던 스윙 부분은 급락전에 들어가면서 높게 들어갔죠. 예?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24,000원부터 들어갔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주력으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오늘 기준에서 스윙으로 분할 매수 좀 들어갈 수 있다. 요 앞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거래량 5MA, 20MA 거래량은 실릴 것 같고 수급 부분의 개선폭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24,000원에 한번 부딪힐 수 있겠지만은요. 당연히 뛰어넘는다고 봐요. IT 쪽의 강세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DB하이텍 같은 건 유지 가능하지만 비중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뭐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그러면 비중 부분은 좀 줄이셔야죠. 차익 실현하셔야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그리고 주력주 IT의 비중을 우리가 55% 플러스 수행 종목도 들어간 거 있어서 거의 뭐 70%, 80%에 육박해요. 70%?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장 큰 주력주 기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동 전략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DB하이텍의 추세, 뭐 일봉상의 흐름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비중 부분은 우리 전체가 반환 전체가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비중 부분은 조금씩 이동하시는 쪽으로 20%시죠. 조금 이동하시는 쪽으로 그 이동하는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 밀리거나 우리가 윗골이 달릴 때 고를 때 그리고 이번에 매매 사인 나갔으니까 그때 이제 추가적인 매매 사인 나오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기준도 일단은 IT 쪽 수급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2016년 이후에 실적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조정이 상당했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뭐 양봉상의 꼬리 절반이 참 이쁘긴 한데 어차피 캔들 크기 자체가 비이성적인 크기라서 사실상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사실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꼬리만 달아놔도 과도한 매도 권역은 벗어난다. 명목 가격 3만 원 기준 뭐 바로 위에 저점 라인들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우리 주력주들보다 월등히 더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월등히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T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또 이제 새로 접근하신 분들 기준에서 네이버의 비중도 실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한진칼은 지금 너무 움직임이 변동성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뭐 그쪽도 월등히 좋아요. 전략 부분 조금 더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릴 텐데 그렇게 보시고 IT의 비중 하여간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유지 전략을 가지고 가되 우리 주력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의 실적 또 일진 머티리얼즈의 수급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요거는 상반기부터 조금 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4,800억인데 그만큼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만큼 가볍습니다. 뭐 다른 대형주, 극대형주보다는 뭐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없는 흐름에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요 정도에서 볼까요? 5월 10일, 5월 10일 정도, 혹은 뭐 그 이후에 그러면서 볼까요? 이렇게 굵게 들어온 거 5월 30일. 5월 30일 기준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에 어제까지 누적 수급이 220만 주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 정도. 작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 쪽의 이런 수급,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다면서요. IT만큼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도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DB하이텍. 오히려 DB하이텍의 수급이 눈으로 보신 거, 윤종도를 믿지 마세요. 눈으로 보시는 거. 다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량이 공매도 상환이냐, 뭐 쇼커버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매도 상환이냐 아니면 이 물량이 순수한 매수의 기준이냐. 근데 이쪽은 매수의 기준으로 보여지죠. 공매도 상환 부분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 나오면 와 반등 나온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럴 때 보세요. 외국인 들어온 것 같죠. 기간 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죠. 이게 공매도 상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다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계속 때리죠. 여기도 이럴 때도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뭔 개뿔 바닥을 찍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추세 범위는